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o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제가 이 교재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교재랑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대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수험적으로 영어에는 연결장치라는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결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뒤에 뭘 가지고 오는 거? 명사 혹은 명사구를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뒤에 절을 가지고 오는 게 있더라. 명사를 가지고 오는 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절을 가지고 오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고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WH 어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WH 어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었는데 첫 번째는 관계사였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였죠. 접속사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종속 접속사가 있었고요. 등위 접속사랑 관련되어 있는 녀석으로 상관 접속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종속 접속사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죠.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첫 번째, 대절이고 두 번째, whether, if절이었죠. that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고요. whether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뭐지라고 끝나게 되면 전부 다 의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whether if를 의문사적 접속사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둘은 의미상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애석하게도 whether과 if도 차이가 있어서 이 둘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기본적인 수험 포인트들은 전부 다 짚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접속사라는 것과 WH 어구라고 하는 걸 제가 구분하고 있죠. 즉 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의문사를 접속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접속사라는 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계사, 의문사 같은 WH 어구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용어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종속 접속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 외 명사절을 이끄는 요소 WH 어구다라고 하면서 예시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어차피 다음에 또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가 있다. 그런데 의문사가 어떻게 명사절을 이끄는지 설명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린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먼저 의문문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의문문을 만들 줄을 몰라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is a teacher. 이거 의문문으로 어떻게 만들고 부정문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Was the 죄송합니다. The movie was interesting.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의문문하고 부정문 둘 다 아시겠죠? 이것도 I will call you later.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시겠죠? You like your new room.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She speaks English. 이것도 의문문,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화면 다 멈춰 보시고 다 만드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요,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의문문은요, 주어와 조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e is a teacher 이걸 보기에 앞서서 I will call you later 이것만 볼게요. 보니까 여기 조동사가 붙어 있죠. 조동사랑 주어의 어순만 고치고 물음표만 붙이면 전부 다 의문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Will I call you lat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정말로 뭐랑 뭐의 어순만 바뀐 거예요? 주어와 조동사의 어순만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동사로 의문문 만드는 건 해봤어. 왜 이렇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I의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의문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동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뭔가가 움직일 때 가벼운 애가 움직이기 좋아요? 무거운 애가 움직이기 좋아요? 가벼운 애가 움직이기가 좋죠. 근데 will 같은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조동사라고 부른다고. 그쵸? 얘 의미가 뭐야? 뭐뭐 할 것이다.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에 동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허울뿐인 녀석이에요. 조동사, 지 혼자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이거 말고는 아무런 기능이 없고 의미도 없는 거야. 즉 뜻이 비어있어? 차있어? 비어있어. 무게가 가벼워? 무거워?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뜻이 뭐죠? 무엇이다, 무엇이다, 있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무엇이다라는 게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죠. 뒤에 보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즉 비동사는요, 지 본질 자체가 무게가 어떻다고? 가벼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비동사도 조동사 취급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대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Is he a teacher?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아래 것도 해볼까요? 비동사를 그냥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 Was the movie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문제는 뭐야?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는요, 그 자체로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 말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있죠. 뜻이 있다는 건 뭐라고? 엉덩이가 무겁다.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즉 얘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벼운 녀석을 어떻게든 뽑아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자, like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잖아요. speak는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잖아요. 그쵸? 우리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무거운 거니까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의미가 없는 하다 부분을 또 끄집어내 보자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뭐예요? 두가 3인칭 단수 앞에 나오면 does. 그쵸? 동사 역할을 하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녀석만 똑 떼어버리는 거야.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주어 앞자리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둘을 앞으로 보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Do you like your new room?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아래 것도 Does she speak English? 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동사 역할을 하는 부분, 의미가 아니라 동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똑 뗐잖아.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였잖아요. 이 하다 부분, 두 부분이 동사 역할을 한 녀석이 되었으니까 얘에다가 s, es를 붙이는 거지. speak는 그러면 이제 s, e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s를 붙이면 안 된다. 여기에 s를 붙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부정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정문은 조동사에 not을 붙이는 게 규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게가 없고 덩어리가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옆에 친구 하나 더 붙이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He is a teacher.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기에 뭐만 붙이면 돼? 나만 붙이면 돼. He is not a teacher. 이게 부정문이죠. 아래 이것도 비동사 쓰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The movie was not interesting.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비동사는 마치 조동사처럼 취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래 문장도 I will call you later.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I will not call you late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You like your new room. 이거는 조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부분을 억지로 끄집어내. 그러니까 You do not like your new room. 이런 식으로 do를 억지로 끄집어낸 다음에 not을 붙여버리면 되죠. 아래도 마찬가지죠. 못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잠깐 멈춰보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she 다음에 조동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다 부분, 조동사 부분만 똑 떼. 그럼 어떻게 돼? does가 튀어나오고 여기에 not을 붙이면 된다. 그리고 나서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써주면 부정문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자, 여기 포스트잇에 있는 문장들을 볼게요. It means something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뭘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 의문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바꿀 땐 의문대명사, 형용사를 바꿀 땐 의문형용사, 이런 식으로 부사를 바꿀 땐 의문부사, 이렇게 적절한 의문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it means what 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뭔진 모르겠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려고 해봅시다. it means what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일반 동사니까 여기에서 하다 부분만 똑대 do를 끄집어내면 되고, 주어가 it이니까 적절한 동사 형태는 뭐예요? does가 되겠죠. Does it mean 다음에 what을 그냥 쓰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문사는요, 반드시 의문문의 맨 앞으로 이동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at does it mean?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WH 의문문이라고 하는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what이 있을 법한 자리에서 규칙을 적용시켰죠. WH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동을 해버렸다는 건 이 자리가 이제는 무슨 자리가 돼버렸다? 빈 자리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원래 mean이라고 하는 건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something이나 what 같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what이 문장 맨 앞자리로 이동해 버렸으니 mean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문사가 만드는 절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누구랑 대비되는? 접속사랑 대비되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뒷챕터인 관계대명사 챕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지금 한번 들어두세요. 다시 뭐라고? 원래 있었던 요소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버린다. 즉 타동사의 뒷자리는 원래 차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의 뒷자리가 비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WH 의문문인데 이런 의문문을 문장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치 종속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 명사절로 사용되어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의문문 전체를 하나의 명사로 바꾸어서 하나의 뭐로? 명사로 바꾸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의문사가 이끄는 절을 의문사 절이라고 부르고요. 통상 의문사 절은 간접 의문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의문사절과 간접 의문문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으니 아까 제가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이 뭐라 그랬죠?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즉, 읽는 거 어려운 말로 도치시킨다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요, 이러한 도치를 절대로 시켜선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도치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문문에서는, 직접 의문문에서는 조, 주, 본동사의 어순을 가지게 되지만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주어, 본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 어순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달달달 외우게 되냐? 의, 주, 동이다. 의, 주, 동 어순이다.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절은 절대로 뭘 시키지 않는다? 도치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된다? 의, 주, 동 어순이 된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으로 사용됐을 때는 What does it mean? 이라고 도치가 되어 있는데 의, 동, 주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다? 의, 주, 동의 어순이 되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명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었으니 explain 이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의문사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뭐 지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Can you explain? 너는 설명할 수 있니? What it means.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 지를. 다시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 지를. 어렵지 않죠? What it means 전체가 explain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고요. what은 원래 출신지가 어디였어요? means의 목적어 자리였죠. 그러니까 것을 이라고 목적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2번 문장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you called me for some reason. 너는 나에게 연락했어. for some reason. 어떠한 이유로.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 그러면 you called me why.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called 일반 동사이니까 조동사 do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did you call me why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텐데 규칙이 뭐라고요? 의문사는 반드시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Why did you call me?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me 다음에 있던 부사어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 도치의 과정이 쏙 빠지게 되니까 어떤 어순이 된다? 의, 주, 동의 어순이 된다. 그리고 이 의주동, 간접 의문문은 하나의 명사절로서 지금 이 문장에서 뭐로 쓰이고 있어요?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I wonder, 나는 궁금해합니다. 왜, you, 네가 called me, 나에게 전화했는 지를. 또 이것도 뭐라고 해석했어요? 지라고 해석하고 있죠. 아, 의문사가 들어가면 지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의 조금 특이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설명부터 볼게요. 의문사 how는 다양한 부사나 형용사와 어울려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함께 쓰인 부사나 형용사를 의문사 how와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야? how가요. 의문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 혼자 사용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수식하든지. 무슨 의미냐? 이럴 수가 있겠죠. She is very cut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부분이 very cute 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녀가 어떤데? 어떤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very cute를 통째로 how로 고쳐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how is she 라고 하는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how is she 이런 의문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이 그녀가 어떤지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예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뭐로 바꿀 수가 있어? how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how가 누굴 꾸며주고 있는 형태처럼 보여요? cute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처럼 보이죠? 그쵸? 이렇게 수식으로 얽혀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한 덩어리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의문사는 반드시 의문문의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규칙에 의해서 how가 이동할 때 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 how cute가 통째로 이동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원래는 뭐였을까? You love me so much. 막 이런 식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Very much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very 부분을 how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how much가 통째로 앞으로 이동해서 How much do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오케이?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의주동 어순으로 바꿔서 의문사 덩어리 you 주어 love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아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how가 many를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many가 kid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라고 수식관계로 얽혀있죠. 이렇게 수식관계로 얽혀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라고 따로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How you solve the problem. 어떻게 you solve the problem. 네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지금 how가 혼자 사용되고 있죠.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것이 is a mystery. 미스테리다. 근데 how much money. how가 much를 꾸며주고 much가 mone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덩어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가 is an issue. issue다. 아래까지 볼까요? how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의문 형용사 혹은 의문 한정사라고 불리는 것도 똑같아요. He asked me. 그는 물었습니다.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네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 간접 의문이 나와 있는 거죠. Which color? 어떤 색을 내가 prefer 선호하는지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면 그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 이걸 포인트로 집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3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서술형에는 좀 자주 나오고요. 공시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을 합쳐서 쓰려고 할 때 yes, no로 대답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yes, no로 대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상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해석으로 구분이 안 된다면 외우는 게 방법이겠죠. 이 do you think의 이 think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면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고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으면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아까 의문문 만드는 걸 연습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Is he a teacher?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안 쓴 것들 있죠. 다 의문사 안 쓴 거지만 세 개나 줄 그었습니다. 얘네한테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Yes, he is. Yes, he isn't. No, he isn't.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죠.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니까 좀 제낄게요. Do you like me? Do you like your new room?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Yes, I do. No, I do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의문사가 달려있지 않은 의문문은요, 대답이 반드시 예, 아니오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얘네들을 이름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느냐? Yes, no question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의문사가 붙어 있는 거는 원래 something에 해당하던 부분을 모르겠으니까 의문사를 쓴 거였잖아요. 즉, 대답의 내용은 이 목적어 부분을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야?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을 합쳤는데 대답이 yes, no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써줄 수 있다? 의문사를 그냥 그대로 간접 의문문 자리에 놓고도 써줄 수 있다. 그런데 yes, no로 대답이 안 나와.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How old do you think I look? 내가 얼마나 늙었다고 너는 생각해? 이런 거죠. 너는 생각하니 얼마나 내가 늙어 보인다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늙어 보인다고 너는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선생님이 이거 how old를 맨 앞으로 빼놨으니까 그딴 식으로밖에 해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거랑 이걸 그대로 줘볼게요. 너는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많이 늙어 보인다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가 규정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how old를 맨 앞에 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문사를 앞으로 땡기는 걸 해석으로 구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일단 시험부터 봐야 되겠다. 그러면 think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사의 목록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요. 영어 김기훈 선생님께서는 빅스트 동사라고 줄여 부르시는데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say, think 이런 녀석들은 의문사를 맨 앞으로 땡겨 오게끔 구분을 형성한다라고들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yes, no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whether, if를 사용한다. 자, 왜일까? 이 의문문 같은 것들을 yes, no question, yes, no 의문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의문문 자체에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으니 이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려고 하면 의문사를 쓸 게 없잖아요. 그때 쓰는 의문사 대용이 뭐냐? 그게 whether, if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적 접속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id you accept the job offer? 이라는 의문문을 명사절로 바꾸면 접속사를 그대로 써주고 whether, if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도치가 되지 않은 어순으로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o 내용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렵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했어요. 특히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셀프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들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거 초등학생, 중학생분들이 고등학생보다 잘합니다. 고등학생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맨날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얘네랑 관련된 구문이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매체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